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단어는 중단원이 생명기술의 발달 관계된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책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몇 페이지 표시되면요. 224페이지 표시됩니다. 오늘 배울 때는 224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24페이지 PC 바랍니다. 네, 폈나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책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의 발달, 어, 관계된 내용인데요. 생명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면 간단히 이렇게 어, 아시면 됩니다. 생명기술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단원이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발달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암기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초기의 생명기술, 뭐가 나오겠죠? 전시가 배운 것처럼 육종과 발효에 대해 나오겠죠? 초기의 생명기술 육종과 발효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포와 미생물의 발견.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전물질과 유전자 구조의 발견. 여기에 중요한 뭐가 나오겠죠?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오늘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단원 중에 두 번째, 현대의 생명기술과 미래기술. 과거의 생명기술이고 현대는 어떻게 생명기술을 하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전망까지 배운 단어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유전자 제조학 기술 다시 배우게 되고요. 핵취학 기술도 배우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 게놈 프로젝트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또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유전자 검사, 그다음 유전자 치료, 그다음에 줄기세포 관련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한 유전자 치료와 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톡톡 기술도 간단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음, 생명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명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설명하는 거야 좀 편하겠지만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직업과 관련하고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나 전문가도 정확히 어떻게 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직업들이 생기고 반대로 어떠한 직업들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원 보도록 할까요? 이 내용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지만 중요한 게 있죠. 핵심 단어 여기 보면은 어, 육종, 그다음에 발효, 그다음에 세포와 미생물, 유전 물질과 유전자 구조의 발견, 그다음에 유전자 제조학, 핵치환, 인간 게놈 프로젝트, 줄기세포, 유전자 검사와 치료.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빨갛게 친 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 오늘 배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여러분들 핵심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공부가 좀 편하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생명 기술은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육종 기술과 발효 기술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발효를 보시면요.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식품 만든다. 미생물과 핵심 단어가 발효식품 만든다.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죠? 간단히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뭐가 있었죠?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간장, 된장, 그 다음에 서양 음식 중에 뭐가 있죠? 치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량형질을 가진 식물을 교잡하여,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우량이 뭘까요? 크고 튼튼한 거. 보통 이런 걸 우량이라 하죠. 교잡,
교자이 뭐죠? 계속 교배한다. 그래서 육종을 통해서 작물과 가축의 품질을 개선했다. 전 시간에 설명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어, 육종은 A라는 작물이 있고 B라는 작물이 있는데 각각의 장점을 합친 뭘 만든다? 어, 성질이 좋은 C라는 어, 작물이나 품종을 만든다. 인간이 전에겠죠. 인간이 처음부터 우리가 키우고 있는 소, 돼지, 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콩이라든가 벼, 옥수수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먹고 있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이 뭘 통해서 우량 형질, 좋은 형질을 계속 교배시켜 뭘 만들었다? 새로운 좋은 품종을 만들었다. 이걸 뭐라 한다? 육종이라 한다. 그래서 요때는 뭐가 중요하죠? 요때는 과거에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생명 기술을 발전시켰다.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뭘 했죠? 경험 관찰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이 뭘 만들게 됐다? 현미경을 만들게 됩니다. 뭘 관찰한다? 세포를 관찰하게 됩니다. 현미경과 세포를 현미경은 누가 만들었나? 여기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보다가 어, 인간 중에 최초로 세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뭘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이름 길죠. 안톤 판 레이 우엔훅이 뭘 발견했다? 미생물을 발견합니다. 미생물. 미생물을 하면 작은 생물이 되겠죠. 보통 단세포 생물이 되겠으니까 우리가 뭐 유글레나 뭐 아메바 이런 걸 봤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작은 생물도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걸 맨 처음에 인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현미경을 로버트 훅이 발명하고 그다음에 안톤 판 레이우엔 훅이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경험에 있는 학문에서 뭘 받겠다? 과학적인 관찰. 여기도 과거에도 관찰을 하긴 해요. 관찰. 여기도 관찰이죠. 과거에는 경험과 관찰의 학문에서 어, 뭘 바뀌었다? 현미경과 미생물을 알게 됨으로써 과학적인 관찰, 그냥 관찰이 아니라 틀리죠. 앞에 있는 관찰과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 중요하죠. 실험. 과학하면 중요한 게 실험이죠. 실험을 통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의 발명한 현미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 물질을 개발하게 됩니다. 어디서 얻으겠냐? 우두인데 우 두면은 우자가 소 우자고 두가 가슴이라는 얘기는 소에 젖에서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인데 보통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소 젖꼭지 주변에 약간 뭐 종기 또는 어떤 뭐가 이렇게 발달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져다가 쓴 게 천연두의 천연두 백신 물질의 시작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알렉산더 플레밍이 중요한 게 페니실린 발견하면서 박테리아로 발생한 병을 치료합니다. 보통 플레밍의 페니실린은 보통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발생한 항생제라고 하는데 항생제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치게 되면은 곰겠죠. 곰다는 경우 뭐가 들어가 여기에 박테리아나 미생물 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상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 페니실린을 놓게 되면 항생제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아문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병원에 갈 때 그냥 먹는 약이 있고 항생제가 있죠. 보통 우리가 어, 어릴 때 가면은 약이 뭐가 있냐면은 물약이 있죠, 물약. 물약 중에 그냥 보통
약간 붉은색 약이 있고 하얀색 약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붉은색 약은 그냥 먹는 약이고요. 보통 감기가 심하게 들리거나 목이 많이 아프게 되면은 하얀색 약이 있죠. 이 항생제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지금 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물약을 주는 일 없지만 우리가 보통 약 봉투를 받게 되면은 그쪽에 좀 읽어보면은 항생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항생제를 맨 처음 누가 만들었다? 플레밍이 맨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생제 왜 중요하냐면은 병균을 죽이는 물질을 인간이 맨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폐렴이라든가 각종 질환 또는 수술할 때 또는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안전장치로 인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질을 인간이 맨 처음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 장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페니실린과 전쟁이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군인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보시면 여기 보면은 물이 상당히 진흙탕입니다. 뻘, 비가 오니까요. 읽어볼게요.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에서는 수많은 부상兵들이 더러운 진흙에서 세균 감염이 되었지만 이후 전쟁에서는 플레밍의 페니실린이 있어서 감염을 예방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1차 세계대전을 뭐라 하냐면 참호전이라 하는데 참호전이 뭘까요? 네. 유럽 같은 데는 평지가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선생님 기억으로는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뭐 화승총을 해서 어, 집어넣고 쏘죠. 근데 그 다음에 총이 발달하게 됐어요. 여러 발을 넣고 발사하다 보니까 예전에 남북정전 같은 거 보면은 쭉 서가지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보면은 1열, 2열, 3열 쓴 다음에 이렇게 총을 쏘죠. 그때 이렇게 서서 그냥 쏘는데 참 어, 무책임하죠. 쏘다가 총이 발달하다 보니까 연발 사격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숨겠죠. 그러다 보니까 2일체 세계대전 정도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총알을 피우기 위해서 땅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적군이 땅 속에 이렇게 서로 들어가게 돼서 100m, 200m 사이에 뭐 서로 이렇게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해서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대치하게 돼요. 이게 뭐 1주, 2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되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뭐가 돼요? 비가 막 내리게 되면 비가 내리면 뭐 어떻게 돼요? 참으로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오물이 쌓이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동 중에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알을 맞을 수도 있고 뭐 못에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물속에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발이 퉁퉁 불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겠죠? 병균들이 들어가겠죠. 병균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곰겠죠. 1차 세계대전 때 이 페니실린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1차 세계대전 말 정도에 약간 페니실린 관련된 그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참호전을 없앤 거는 이 페니실린이 아니고요. 왜냐면 참호전을 하다 보니까 서로 뭐 공격, 수비가 어렵겠죠. 전진도 못하고 수비도 못하고 그래서 이 참호전을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탱크, 전차.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뭐 말기 또 2차 세계 하면서 참호전이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뭐다? 탱크다. 전차. 그리고 이 참호전 또는 이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 어, 병균에 의해서 뭐 발목을 자르거나 팔목을 자르거나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예방하는 물질이 뭐다?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다. 페니실린 하면 보통 우리가 푸른 곰팡이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곰팡이에 나온 이 물질 가지고 만든 플레밍의 페니실린, 그다음에 전차, 참호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 물질과 유전자 구조의 발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죠. 19세기에 멘델이라는 사람, 과학 시간에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한데요.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 교배 실험을 통해 유전 물질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유전 물질의 존재.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하얀 완두와
빨간색 꽃이 피는 완도와 그걸 앞에 때 뭐가 나온다? 분홍도 나오지만 뭐도 나온다? 빨강도 나오고 하얀도 나오지만 분홍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교배를 하니까 색깔이 바뀌는 거라는 거를 어, 알게 됩니다. 이게 누가 했다? 멘델. 근데 유전 물질은 알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1903년에 서턴이라는 사람이 유전 인자가 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염색체 내에 뭐가 있다? 유전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몽원이라는 사람이 유전자가 염색체 위 일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실험 증명. 그래서 서터는 염색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건은 실험으로 증명이 되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마지막에 1953년에 왓슨과 크랙이 DNA 이중 나성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DNA 이중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DNA 구조를 이때부터 정확히 알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동영상 올릴 건데요. 이중 나선 구조 있잖아요.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여자 과학자인데요. 좀 논란이 많습니다. 왓슨과 크랙과 이거를 전달한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전달한 이 세 명이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원래 이 사진 찍은 사람은 여자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참 논란이 많은데 여기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뒷장 넘겨서요. 똑같은 내용인데 유전 물질과 유전자 구조의 규명. 첫 번째, 서턴이 뭐랬다? 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유전자 염색체에 발견하게 됐다. 모건은 뭐하게 됐다? 모건은 실험을 통해서 염색체를 증명을 하게 되고요. 네, 중요한 게 있죠. DNA 구조를 누가 왓슨과 크랙. 1953년이면은 우리나라 6.25 끝나고 되게 못 살 텐데 왓슨과 크랙은 이거를 증명이 됩니다. 유전자의 무슨 구조? 이중 나선 구조. 이게 왜 이중 나선 구조일까요? 지금 라인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이중이죠, 이중. 나선은 뭐예요? 나선은 이렇게 꼬인 거를 나선 구조랍니다. 꼬였다 돌아간다. 그래서 선이 두 개인 선이 어떻게 했다? 꼬여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대의 생명기술과 미래기술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생명기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합니다. DNA 일부를 원하는 특성의 DNA에 교체한다. 중요하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 그 다음에 핵체형 기술. 세포의 핵을 꺼내 난자에 이식해 생명체를 복제하는 기술. 복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어디에 이용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기세포. 다양한 조직으로 자랄 수 있는 만능세포를 줄기세포. 여러분들은 네 가지 만든다. 유전자 재조합, 그 다음에 핵치환, 그 다음에 인간 개론 프로젝트, 줄기세포. 각각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재조합 기술. 전 시간에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고요.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DNA에서 필요한 작용을 하는 부분을 잘라 중요하죠. 가이어학한 뭐가 있을까요? 제한 요소. 보통 뭐 크리스퍼 가이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제한 요소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DNA 분자와 결합시킨다. 결합하여 기술을 하는데 결합할 때 뭘 이용한다? 풀을 이용하는데 뭘 하는데 연결요소 리가즈를 한다. 해서 자르는 제한 요소 크리스퍼 가이 붙이는 연결요소 리가즈가 있다. 중요한 게 뭐죠? 제한 요소와 연결요소 리가즈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정 성질을 개량한 농축산물 개발이나 인슐린 인터페론 등 단백질 의약품 대량 승인관. 여기 첫 번째 거죠. 제한잎도 잘랐죠. 쭉 보시면은 여기 왼쪽 거와 오른쪽 거 있는데요. 이 중에 뭐가 틀렸을까? 바뀌었을까요? 여기 보죠. 여기는 CG인데 여기는 TA죠. TA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붙인다. 유전자 뭐 한다? 재조합. 필요한 물질을 다시 붙여서 잘라서 붙인다. 유전자 재조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DNA를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199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미국에 시작했는데 2001년에 완료했으며 이후 유전자 염기 서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뭐 쥐, 뭐 초파리, 그 다음에 뭐도 있을까요? 우리가 영장류라 하는 침팬치, 그 다음에 사람 하게 됐는데요. 초파리와 그 다음에 쥐랑 그 다음에 원숭이랑 사람이랑 원래는 엄청나게 많이 다른 줄 알았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DNA가 크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특히나 영장류라고 하는 침팬치와 사람은 거의 뭐 99% 이상이 같고 틀린 건 몇 프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 1990년대부터 2001년까지 이거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선진국에서 자기 나라만 하려고 했어요. 중요한 영국이. 근데 예전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여러 나라한테 뭐 염색체 몇 번, 누구는 뭐해라 뭐 나눠주게 됐어요. 그다음 분석을 해서 결국 2001년도에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분석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색깔이 있죠. 염색체는 보통 ATGC 네 가지 이렇게 화학기구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ATGC를 어떻게 하냐면은 염색을 시킵니다. 아까 그 뒷장에 나온 것 중에 여기 있죠. A, T, G, C인데요. T와 A만 붙고 G와 C만 서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특정한 물질을 집어넣으면은 이 염색체들이 염색이 됩니다. 염색.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면 녹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네 개가 있죠. 잘 보이시나요? 녹색, 그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인데 네 가지 색깔 이거를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게 A인지 T인지 G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색깔로 염색 각각의 색깔을 염색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컴퓨터로 읽어드려서 총 완성한 게 뭐다? 2001년이다. 이 완성이 됐는데 결론 뭐다? 이거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인간이 다시 연구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우리나라 표준 모델 각각의 사람마다 염색체가 다 같지는 않겠죠. 같으면은 뭐 쌍둥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 모델도 만들고요. 각각의 나라마다 그 나라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동양인, 서양인, 그다음에 뭐 흑인, 백인, 그다음에 뭐 한국인, 그다음에 뭐 중국 사람, 그다음에 일본 사람에서 각각의 나라별로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거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파킨슨병 있잖아요. 파킨슨병. 뇌 질환인 파킨슨병 중에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요 엄청난 이 유전 물질을 어디가 분석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들 10명의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분석해 놓은 원래 유전 정상인 사람이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특정한 그 유전자 고리가 좀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요 부분은 10명 중에 9명 정도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 파킨슨병이 생기는 거라고. 반대랑 어떻게 생겼죠? 반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유전자 고리를 파킨슨병 걸린 사람들을 원래대로 돌려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파킨슨병이 예방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IQ가 높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여러 번 모아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왜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지에서 특정한 유전 곳에 틀리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체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질병에 대해서만 몇 명만 알 뿐이지 전체 고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을 실험하더라도 뭘 하지 마라?
인간은 실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다. 이부터 뭐가 생겼다? 유전자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됐다. 뭐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쪽에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기타 등등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유전자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핵이식 기술고요. 전 시간에 한 것처럼 1996년 양의 체세포를 복제하여 체세포를 제공한 양과 같은 형질의 복제양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뭐라 했죠? 첫 번째, 어느 나라에 있다? 상식적으로 영국에서 영국에서 어, 맨 처음 성공했다. 뭘 이용했다? 양을 이용했다. 양의 이름이 뭐다? 복제양, 돌리다, 돌리.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A라는 양이 있죠. A라는 양. 이 A라는 양을 다시 똑같이 복제하는데 A양은 뭐만 낸다? 접선 세포에 있는 세포 EN을 제공한다. EN 전체 EN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난자 퇴치에 있는 뭘 제거한다? 핵 뭘 제거한다? N을 한다. 밖으로 제거한다. 그럼 빈 뭐가 생긴다? 난자가 생긴다. 이 난자에 뭘 집어넣는다? 젖생세포에 채취한 EN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요 안에 집어넣는다. 여기 들어갔죠, 지금 EN 들어갔죠?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지? 결국 EN이 되겠죠. 이 EN을 뭐 한다? 전기 충격을 줘서 뭐 한다? 잘 분열이 되면 어디 한다? 착상을 시켜서 뭐 한다? 대리모가 다시 있겠죠. 대리모 C 대리모의 난 N은 뭐다? A인데 보통 다른 층 A 다시라고 하지만 결국은 A나 A 다시나 결국은 뭐다? 얘와 얘가 뭐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같게 된다. 이게 뭐다? 핵 치환 또는 핵 이시라고 한다. 이걸 어느 나라 성공했다? 영국에서 맨 처음 성공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핵 치환 핵 이식이다. 현재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면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 애완견이나 또는 동물이 죽으면은 복제를 현재해서 다시 키우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뭐 성격이 똑같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건 뭐다? 동물도 하니까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도 하게 된 거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줄기세포의 특징과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냥 볼게요. 지우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줄기세포 할 때 쌤이 왜 이걸 다시 폈냐면요. 인간이 맨 처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전에 얘기했죠. 피부에 있는 EN을 난주에 집어넣고 분할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했죠. 첫 번째 상상을 했는데 이거를 실현한 게 누구다? 영국이었다 해서 복장 돌려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게 된 거. 요게 어, 분해가 되죠. 근데 이 분해할 때 분열하면서 어떻게 하냐? 특정한 시기가 되면은 각 기관으로 뭐 하게 된다? 분리가 하게 됩니다. 분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그릴게요. 이전에 인간이 뭘 하게 됐냐면 인간이 좀 잔인하지만 볼까요? 여기 봄에 하천에 가면은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인간이나 이렇게 대부분의 동물은 체내 수정을 하지만 뭐가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알을 낳는 어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알을 밖에 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개구리 알요, 개구리 알. 개구리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어, 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찰을 하다 보면은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게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몇 개가 되고 두 개로 쪼개지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시 두 개가 4개, 다시 4개가 다시 8개 이렇게 가서 결국 어떻게 되죠? 개구리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어떠한 동물이 나왔는데 이 동물을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순간에 각 기관으로 분화해서 얘는 머리가 되고 얘는 꼬리가 되고 얘는 다리가 되고 얘는 앞다리 뒷다리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인간이 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험에서 한번 밑에 볼게요. 두 개의 알이 있는데 분할을 하다가 특정한 시기에 여기에 있는 요 A에 있는 뭐를 요 핵에 있는 물질을 빼다가 B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B에서 나중에 분할해서 나와 있는 어떠한 결과물이 있겠죠? 이 결과물을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요 인간이 동물 갖고 실험하지 뭘 했냐면은 요 개구리 알 가지고 특히 특히 양서류 개구리나 두꺼비 알 가지고 실험 많이 했는데 요 알이 하나 있고 알이 하나 있는데 분화한 거는 우리가 현미경에 있으니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화한 거 이렇게 관찰했는데 궁금한 건 뭐냐? 이 계속 분화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각 기관으로 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실험을 했냐? 요 A에 있는 요 아래에 있는 물질을 빼다가 B에 집어넣은 거예요. B에. 그랬더니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분화할 수 있겠죠. 분화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어, 머리가 두 개인 개구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 내가 이쪽에서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집어넣은 게 뭐다? 개구리 머리 쪽에 있구나. 또는 이쪽에 물질 집어넣는데 뭐다? 다리가 두 개 나온 거예요. 몸은 하나고 다리가 두 개. 이거를 여기 복제형 하기 전에 인간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원래 세포는 하나였지만 여러 개로 분할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분할할 때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는 세포를 가져다가 이것만 가져다가 뭐 하면은 분할을 따로 시키면은 뭐가 될까요?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머리도 나오고 심장, 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또 연구를 하게 돼요. 그 연구했을 때 그러한 세포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여기 나온 같이 뭐라고 부른다? 줄기 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줄기세포는 뭐다? 다양한 조직으로 자랄 수 있는 보통 만능세포를 줄기세포랍니다. 이게 어디서 얻는다? 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분해하는 과정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뭐란다? 줄기세포랍니다. 이 줄기세포의 특징은 뭐다? 배양 조건에 따라 특정한 조직으로 자라게 됩니다. 줄기세포의 종류는 수정란을 처음 분열할 때 얻는 뭐가 있고 배아줄기세포가 있고 이건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수정란에서 얻을 수 있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두 번째, 성숙한 조직과 기관 속에 들어있는 성체줄기세포. 우리는 현재 다 성체줄기세포가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처가 입으면 낫죠. 낫게 되죠. 왜 낫는 게 뭐죠? 뭔가가 다시 조직이 생겨서 다시 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이거를 성체줄기세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 자란 세포를 원상태로 돌려는 역분화세포. 새로운 기술이죠. 다 자란 세포도 뭘로 보낼 수 있다? 다시 성체줄기세포를 어디 있겠지? 줄기세포로 배아줄기세포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거를 역분화줄기세포에서 총 몇 가지겠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뭐가 있다?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가 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인간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배아줄기 세포를 얻으려면 뭐야? 수정란이 있어야 돼. 그럼 인간을 가지고 만약에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를 얻기 위해서 뭐 수정란이 있어야 돼. 수정란은 어디서 얻을 수 있죠? 난자에서 채취해야 되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어, 실험을 하겠지만 특별한 사람, 특수한 사람밖에 못해요. 국가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좀 실험하기 어렵고 할 수는 있지만 두 번째, 성체줄기 세포는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실험 가능해요. 이걸 성체줄기 세포, 이걸 반대랑 역분하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다음에 성체줄기 세포는 뭐죠? 이- 어, 우리 세포에서 얻어서 얻는 게 성체줄기 세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줄기세포를 우리가 만약에 인체에 넣어주게 되면은 다시 분할하게 돼서 피부가 안 좋다,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 피부줄기 세포를 넣어주면은 다시 재생이 돼서 흉터라든가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 되겠죠.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우리가 이 줄기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통제가 못할 경우에 뭐가 된다? 우리는 원하는 피부 세포를 집어넣었지만 어, 반대로 머리카락 세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폐세포 아니면 뼈세포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뭐가 자라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피부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가 자라겠죠. 그럼 문제가 심하죠. 난 피부를 원했는데 여기서 뭐가 자란다? 발톱이 자라거나 손톱이 자라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세포가 막 분해하는 게 뭘까요? 이게 그럼 암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어, 뭐라고 할까요? 제한된 분야에서 제한된 것만 우리가 사용하지 크게 사용하지 못해. 하지만 앞으로 뭐가 되면은 더 발달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가 정확히 폐가 되는지 피부가 되는지 아니면 뭐가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뭐가 되겠죠? 엄청난 부가가치. 그럼 뭐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장기 이식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분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뭘 못하고 있다? 인간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톡톡 기술 나왔는데요.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치료로 암을 예방을 해당한다. 읽어볼게요. 암은 완치하기 어렵고 발생 위치와 발견 시기 등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무서운 질병이다. 과거에는 암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를 알고 치료하는 사후 처리만 사후 처리. 그러나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질병 가능성이 있는 이상 유전자를 찾아내는 가능하죠. 2014년 미국의 한 유명 배우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BRCA1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 BRCA1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7% 아주 높아진다. 이 여배우는 당장 유방암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양쪽 유방을 모두 절제했다. 가까운 미래에는 돌연변이가 발생한 이상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정상 유전자의 염기 서열로 교차하여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유방암을 미리 절제하지 않고도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발견하게 되죠. BRCA1 유전자. 뭐랬다 현재는 유방을 절제하고 보형물 넣겠죠. 미래는 뭐가 가능하다?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다. 이 여배우는 누굴까요?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느냐? 이 BRCA1이라는 이 암이 요 안젤리나 졸리 요 집안에 특별한 게 나타난 형제.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등등해서 그 다음에 뭐 가족들이 이 암에 걸려서 유방암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또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자,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이거는 발생 확률이 여기 나왔지만 87% 높은 거라서
발생 전에 미리 뭐 했다? 제거를 하고 다시 절제수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까지밖에 못하지 미래는 뭐 가능하다? 유전자 치료도 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랙이 엑셀을 이용하여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무엇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냈고, 이는 유전자를 바탕으로 하는 생명 기술의 발달을 큰 영향을 미쳤다. 뭘까요? 그렇죠. DNA 이중나선 구조죠. 두 번째. 1996년 영국의 이언 월머트 연구팀이 무어의 기술로 양의 체세포를 복제하여 체세포를 제공한 양과 같은 형질을 가진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 성공했다. 무슨 기술? 좀 길죠? 그렇죠.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생명기술 역사에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알레온 육종과 발효, 미생물, 그다음에 현미경의 발견, 미생물의 발견, 천연두의 백신 개발, 페니실린의 개발, 그다음에 유전 물질에 대한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 DNA 이중나선 구조, 그다음에 유전자 제조와 핵치환 기술, 그다음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다음에 줄기세포, 줄기세포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시험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